24절기, 오늘은 입춘. 오늘은 입춘을 맞아 한국에 숨겨진 시간표 24절기에 대해 알려줄게. 우리가 봄이 왔다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 달력의 3월 1일을 볼 때? 아니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꽃이 필 때일까? 한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자연의 시계가 있어. 우리는 이것을 24절기라고 불러. 이것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계절의 변화를 아주 섬세하게 느끼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지혜의 지도라고 할 수 있어. 서양의 달력이 시간을 숫자로 관리한다면 한국의 24절기는 시간을 계절의 느낌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야. 오늘 내가 이 흥미로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먼저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했는지부터 이야기해보자. 너도 알다시피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나라야. 옛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였어.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바로 타이밍이야. 씨앗을 언제 뿌리고, 언제 물을 주고, 언제 추수할지 정확히 아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었지. 그런데 농부들에게 사계절이라는 구분은 너무 뭉뚱그려져 있었어. 예를 들어, 봄은 3달이나 지속되잖아. 3월의 봄과 5월의 봄은 날씨가 완전히 달라. 만약 농부가 단순히 봄이니까 씨를 뿌리자라고 생각하고 너무 일찍 씨를 뿌렸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그해 농사는 망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조상들은 1년을 4개가 아닌 더 잘게 쪼갤 필요가 있었어. 마치 자의 눈금을 더 촘촘하게 그리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야 날씨 변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24개의 절기야. 여기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동양의 전통 달력은 음력이니까 달을 보고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놀랍게도 24절기는 철저하게 태양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어. 왜냐하면 계절과 온도를 결정하는 건 달이 아니라 태양이기 때문이야. 농사를 지을 때는 달의 모양보다 태양의 위치가 훨씬 중요했지. 그래서 24절기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길을 따라 정확히 15도씩 나눈 구간이야. 쉽게 말해 태양의 움직임에 맞춘 그림자 시간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현대 우리가 쓰는 양력 달력 날짜와 매년 거의 정확하게 일치해. 그럼 이 24개의 절기는 어떤 간격으로 돌아올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잖아. 이걸 24개로 나누면 약 15일이 돼. 즉, 한국의 전통적인 시간 감각으로는 15일마다 계절이 한 번씩 바뀐다고 본 거야. 이게 정말 과학적이고 낭만적이지? 서양의 달력은 단순히 1월, 2월로 나누지만 24절기의 이름들은 그 시기의 날씨와 자연현상을 묘사하고 있어. 예를 들어볼까?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 이름만 들어도 날씨가 보이지 않니? 한국인들은 15일마다 바뀌는 절기의 이름을 보면서 아,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이제 곧 추워지겠구나 하고 미리 준비를 했어. 마치 현대의 일기예보 역할을 했던 셈이지. 정리하자면 24절기는 단순히 옛날 달력이 아니야.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농부들이 만든 정밀한 계절 예측 시스템이지. 1년을 15일 단위의 마이크로 시즌으로 쪼개서 즐기는 한국인만의 독특한 시간법이야.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인들은 계절의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으며 건강을 지킬 수 있었어. 이제 24절기가 뭔지 대충 감이 오니? 그럼 다음에는 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중요한 절기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한국인들은 뭘 하는지 알려줄게. 해를 따라가는 여행, 24절기의 비밀. 24절기가 농부들의 시간표라고 했지? 자, 이제 이 시간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비밀을 알려줄게. 24절기는 해를 보고 만들었다고 했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야. 24절기는 달의 모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오직 태양의 그림자 길이를 보고 만든 거야. 왜냐하면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건 달빛이 아니라 햇빛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24절기는 사실 현대의 서양 달력과 원리가 똑같아.
그럼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을 어떻게 24개로 나누었을까?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보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지. 우리는 지구에 서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마치 태양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옛날 동양의 천문학자들은 태양이 다니는 이 가상의 길을 황도, 영어로 직역하면 옐로우 로드라고 불렀어. 태양이 1년 동안 여행하는 둥근 원이 바로 황도야. 24절기는 이 360도의 원을 정확히 15도씩 케이크 자르듯 24조각으로 나눈 거야. 태양이 15도를 이동하는데 며칠이 걸릴까? 약 15일이 걸려. 그래서 24절기는 15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거야. 24절기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겠지? 24개의 이름이 너무 많다고. 걱정 마. 사실 이 시스템은 너도 이미 알고 있는 4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어. 서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들이지. 춘부는 태양이 정확히 0도에 있을 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봄의 날이야. 하지는 태양이 90도에 있을 때, 태양이 가장 높이 떠서 낮이 가장 긴 여름의 절정이지. 추부는 태양이 180도에 있을 때, 다시 낮과 밤이 같아지는 가을이야. 동지는 태양이 270도에 있을 때, 밤이 가장 긴 겨울의 한가운데지. 한국인들은 이 4개의 큰 기둥 사이에 각각 5개씩의 작은 계절을 채워 넣어서 총 24개를 완성한 거야. 마치 시계의 12시, 3시, 6시, 9시가 큰 기준이 되고 그 사이에 분침이 있는 것과 같아.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거야. 한국은 옛날에 음력을 썼다면서 왜 굳이 태양을 따르는 24절기가 또 필요했을까? 여기에 한국 조상들의 지혜가 나타나 있어. 음력은 달을 기준이라 한 달이 29일이나 30일이야. 이걸 12달 모으면 354일밖에 안 돼. 지구가 태양을 도는 365일보다 약 11일이 부족해. 이게 3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 달력은 1월인데 실제 날씨는 따뜻한 4월이 되어버리는 엉터리 상황이 발생해. 농부들에게는 재앙이지. 그래서 조상들은 생활은 달을 보고 하지만 농사는 해를 보고 짓는다는 원칙을 세웠어. 달력 날짜가 아무리 변해도 태양의 위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24절기는 음력 달력이 계절과 맞지 않을 때 올바른 계절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 거야.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24절기는 옛날 시스템이지만 신기하게도 양력 달력 날짜와 거의 매년 똑같아. 예를 들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는 매년 양력 2월 4일 즈음이야. 가을의 시작인 입추는 매년 양력 8월 7일 즈음이고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거의 고정되어 있어. 왜냐고? 둘 다 태양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한국인들은 지금도 양력 달력을 쓰면서도 달력 한 구석에 적힌 입춘, 동지 같은 작은 글씨를 보며 아, 이제 진짜 봄이구나. 이제 진짜 겨울이구나 하고 계절의 변화를 확인해. 봄의 절기만 알아보자. 우리는 24개를 다 알 필요는 없어. 하지만 각 계절의 주인공들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한국 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생명의 부활을 알리는 봄에 대한 중요 절기를 알려줄게. 봄의 6개 절기는 생명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다음 기회에 여름, 가을, 겨울의 24절기에 대해 알려줄게. 봄에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그리고 고구의 절기가 있어. 입춘은 가장 먼저 오는 절기야. 2026년은 2월 4일이야. 사실 한국의 2월은 여전히 추워. 그런데 왜 봄의 시작이라고 부를까? 이건 약속이야. 아직 춥지만 땅속에서는 봄의 기운이 시작되었으니 준비해라라는 자연의 신호지. 한국인들은 이날 대문에 봄이 오니 크게 길하다라는 뜻의 입춘대길이 적힌 종이를 붙이며 행운을 빌어. 우수는 양력 2월 19일 무렵이야.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뜻이지.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땅이 녹기 시작해. 한국 속담에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어. 아무리 추웠던 강물도 이때는 녹는다는 뜻이지. 경칩은 양력 3월 5일 무렵이야. 놀라서 깬다는 뜻이야.
따뜻한 날씨에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와 벌레들이 깜짝 놀라 밖으로 나온다는 재미있는 절기야. 이때부터 진짜 봄 날씨가 느껴지기 시작해. 춘부는 양력 3월 20일 무렵이지.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히 똑같아지는 날이야. 이날을 기점으로 낮이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해. 농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1년 농사를 준비하느라 바빠져. 청명은 양력 4월 5일 무렵으로 이름 그대로 하늘이 맑고 깨끗해지는 시기야.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농사일을 시작하거나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지. 한국의 식목일도 이 무렵에 있어. 고구는 양력 4월 20일 무렵으로 곡식을 위한 비가 내린다는 뜻이야. 농작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시기지. 옛날에는 이 비를 맞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기도 했어. 24절기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24절기는 봄의 부활, 여름의 열정, 가을의 결실, 겨울의 휴식이라는 4가지 챕터를 6개의 단계로 쪼개서 보여주는 파노라마야. 한국인들은 입춘에 희망을 품고 처서의 시원함을 즐기고 동지의 가족과 함께 팥죽을 먹는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다음 기회에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절기도 알려줄게. 토픽.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이번 휴가 때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게 어때? 기차역보다 버스터미널이 가까우니 그냥 버스를 타고 가자. 버스는 차가 막히면 너무 오래 걸려. 나는 좀 힘들더라도 빨리 도착해서 더 많이 놀고 싶어. 모두 아시죠? 정답은 4번. 이동 시간을 아껴서 여행을 즐기고 싶다입니다. 남자가 버스 대신 기차를 타고 싶어하는 이유가 정답으로 빨리 가서 더 많이 놀고 싶은 남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휴가 때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게 어때? 기차역보다 버스터미널이 가까우니 그냥 버스를 타고 가자. 버스는 차가 막히면 너무 오래 걸려. 나는 좀 힘들더라도 빨리 도착해서 더 많이 놀고 싶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